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의 장학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야 되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좀 알고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무너진 법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법치 대한민국의 미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계시다가 탄핵 인용을 당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상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세력.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사실은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1인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입법부의 독재가 대한민국의 삼권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서로가 이 삼권이라고 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요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행정부도 마비되고, 그리고 허다못해 사법부인 그 법원까지도 제재하고 위협을 가하고 탄핵을 소치하고 하는 이런 현 시점을 보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할 때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 상권분립입니다. 이 상권분립은 국가 권력의 작용을 셋으로 나눠 놓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래서 각각 별개의 기관에 업무를 분담시켜서 상호 간에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는 통치 조직이, 그게 바로 상권분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듯이 입법부가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부가 지나친 독재로 가거나 사법부가 법률 적용을 잘못하거나 할 때에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독려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입법부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잖아요. 그 법률을 제정해서 행정부인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그 법이 지나친 독재거나 이게 어떤 일부 특정인의 그 어떤 이권을 위해선 법을 제정한다든지 국가의 미래를 볼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막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행정부로 보내주면 행정부인 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반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부에서 뭐가 또 생겼냐면은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하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소추안을 탄핵하는 순간에 업무가 정지돼 버리더라고요. 바로 법으로 인정되기 전에 그냥 국회에서 탄핵소추만 발의하면 업무가 정지돼 버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말 이분이 무리가 없는 거냐 아니면 입법부의 독재였냐 하는 것을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야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업무 정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국회가 자기 이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져 버리는 거 되다 보니까 행정부는 지금 마비가 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위헌 법률인가 심사를 제청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또 행정부하고 이 사법부인 법원하고 관계를 보면 이제 행정부에서 대법관을 임명한다든지 사법권에 대해서 그 인사권이 있잖아요. 또 거기서 그 어떤 명령과 규칙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만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법부만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인 정부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민을 유익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상권분립이에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상권분립이죠. 뭐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죠. 1인 독재다 보니까 사법 시스템도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사법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독재로 잡아서 응징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해서 이 사법부에다가 법원에다가 우리가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법으로 제재를 했을 때 이걸 항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냉정하게 봐줘야 돼요. 대한민국에 지금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이 근간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법부는요, 냉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도 또 정부도 이 법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없어요. 이미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법 조항에 따라서 냉정한 저울로 딱 심판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또 사람의 어떤 이 인정에 끌려서 법이 끌려가 버리면 법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도 안 되고 또 어떤 인정에 끌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법의 적용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관들이 가운도 입고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서 대한민국은 이 상권 분립을 통해서 이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되어질 때 이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냥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독재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뭐 내란이다 하지만은 최고의 통수권자가 무슨 내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얻을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또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리고 무슨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10시에 TV가 다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 하듯이 그 낭독을 합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깨어 일어나 보니까 군인들이 다 덮쳐버리고 방송국도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이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한 걸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버렸죠. 내란으로 했다. 내란을 일으켰다. 그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언론이 그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또 사법부도 그리고 이제 이런 좌파 카르텔이 딱 뭉쳐가지고 언론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워낙 좌파의 카르텔이 세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상권 분립이 굳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영현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뭐였느냐. 그 민주당의 그 횡포,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김영현 그 국방부 장관은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였어요. 부정선거 실체를 파악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이 행정부 사법부를 다 마비시키면서 다 장관들을 탄핵한 것, 그 검찰청장을 탄핵하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감사원장까지도 탄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9건 2년 7개월 동안에 29건인데 지금은 이제 31건 탄핵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부고 사법부고 다 마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행정부에 있는 그 행정요원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백 상태가 너무 커진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손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미래의 국제적인 거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정부가 저렇게 마비시켜 놔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행정부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뭘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 탄핵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산 다 모든 걸 깎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그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기관을 사정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그 어떤 특정인의 잘못을 감춰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지금의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력들은 역사의 길이 잊혀지지 아니할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그 예산을 탄핵하는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그 가운데서도 보면 대한민국의 아주 국방의 핵심적인 예산 그런 것들만 골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국방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해낸 걸 보면 진짜 이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말이죠.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과사범이고 지금 현재 범법을 저지른 게 12건이 되어서 그 12건 가운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5건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5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과사범도 자범이에요. 자범. 거기다가 현재 재판을 5건이나 받고 있고 그리고 재판받아야 할 게 앞으로도 7건이 더 있다. 이거 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니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데 전과사범 그것도 자범으로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5건, 앞으로 수사받아야 할 게 7건, 이런 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대한민국에서 뽑으면 이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도덕성이나 윤리라든지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게 되고 지도자의 그 청빈한 삶도 무너지는 것이고 정직함도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근면한 자가 되거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어둠의 영에 갇혀버린 거 있다. 거짓에 완전히 쏘가 넘어가고 있다.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지금 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던 것 보면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4조 1,000억 원의 감액 주요 항목을 여기 쭉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2조 4천억이라든지 대통령실 전액 82억 전액 삭감했죠. 검찰 87억 전액 삭감했죠. 경찰 31억 전액 삭감했죠. 감사원 60억 전액 삭감했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수사하지 말고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도 감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월급만 받고 있지 활동비란 이런 건 더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왕고래에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겠다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깎아버려서 8억만 남겨버렸어요. 50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497억을 깎아버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거기다 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것도 중국하고 짜고 말해.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공자들을 지원해줘야는 3,678억 중에 931억을 깎아버리고요.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자원을 1,532억을 예산했는데 그걸 21억만 예산 통과시켜주고 1,511억은 삭감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대학생이나 근로장학금도 6,358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83억만 통과시켜주고 자그마치 6,275억을 삭감해버리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놓으니까 대통령께서 나라가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상권분립이 아니라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사법부대로 협박을 당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뭐 우리 말 안 들어 탄핵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선거 투개표 같은 거, 이 부정선거 이런 것들도 다 이번에 선거할 때도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을 심의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때 대한민국의 AOF이라든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을 이제 지금 공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때 트럼프하고 근데 지금 그것도 못하게 됐죠. 또 간첩단도 국내 여론 조작에 다 관여하고 있는데 이거 간첩도 못 잡게 하고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죠. 중국의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국으로 압송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직 강간무소식이잖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여기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막히는 것도 없잖아요.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 어마어마하게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중국이
이 딥스테이트들이 숨겨져 있는 세력들이 다 국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선거 조작의 중간첩당이 분리 수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말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선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적 감시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국제적 감시를 받는 게. 그랬더니 이번 선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절대적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제적 감시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골든 창이 이제 이게 글을 써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친구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대선에 국내외 참관인의 감시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친구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대선에서 국내외 참관인의 감시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떳떳하면 감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걸 막는다는 것은 광범위한 그 부정선거로 얼룩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누구도 이게 사전선거 같은 거는 컴퓨터 안에만 입력을 해놓고 누가 투표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용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연거하고 보면 이 이번에는 투표로 부정을 압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명령에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이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65년 전에도 부정선거 증거로 해서 대법관들의 잘못된 상식의 문제가 지금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분명히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이제 행정부가 완전히 이제 마비된 거죠. 힘도 없고. 근데 이게 행정부가 마비할 때도 보면은 이제 불법적인 요소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는데 영장 청구권 없고 기소권도 경찰이 없는데 경찰은 아예 수사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을 그냥 체포해 가가지고 말이야 수사를 한 것처럼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근데 검찰도 초등 수사는 경찰이 해서 검찰로 넘겨줘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탄핵까지 간 이 모든 자체가요.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겠지만은 이 모든 거에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법원에서 헌재에서도 이걸 또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대한민국의 수치이죠. 수치.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다. 하나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가 힘을 못 쓰고 있고 입법부는 독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조인들이 있는 헌재 같은 데서도 있을 수 없는 재판을 했다. 모든 체제가 무너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짜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권 분립의 위기가 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상권 분립 체제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지도자. 이번에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지 특정 어떤 범죄인을 감싸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보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냉정하게 국민들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뽑아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